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순방에 동행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네옴시티 섹터 자체는 하락세지만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민간 사절단도 동행을 하게 되는데 139개 기업 정도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곳에서 추가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두 지역이겠죠. 당연히 네. 방문하는 기업이 지역이 두 군데이다 보니까 뭐 사우디나 카타르 쪽에서의 좀 수주를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전쟁만 없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번 달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월 초부터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미 한번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이제 정계 총수들이 이제 방문을 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어주면서 일부 종목군들은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연휴 끝나고 나니까 전쟁 터지면서 완전 그 네. 해당 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거래일과 오늘장까지 조금 이어서 상승력이 나온 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속보로 이제 북빙 방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도 간다고라는 생각으로 좀 이례적으로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 이제 이스라엘의 이 대규모 지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쟁에 대한 장기화 이슈가 있었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완전 수급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섹터인 재건이나 이런 국빈 방문 관련된 섹터들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에서는 LNG 플랜트 뭐 LNG 수주 뭐 이런 전방위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만나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유 공급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워낙 참여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거 뭐 사우디만 130개고 카타르가 59개사가 방문할 예정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사에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우디나 카타르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움직이고 대기업도 상당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기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굵직한 이슈들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아마 뭐 사업을 협력을 한다, 뭐 MOU를 맺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급등력 나올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쪽은 인프라 투자이니까 인프라 관련된 뭐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 네.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사업군이 후보군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만 해도 139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네옴시티와 또 중동 인프라 투자 관련주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동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다들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네. 한데 아시겠지만 뭐 전쟁 쪽이 격화가 되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을 해보면서 뭐 곡물주가 움직이면 사실 재건주가 떨어지고 재건주가 움직이면 곡물주가 하락하는 이게 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에는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가 있다 보니까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곡물 쪽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방산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한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주력으로 움직이는 건 에너지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산업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전쟁이 끝나고 뭔가 재건을 시작을 해야 사업을 네. 시작을 해야 사실상 우리가 프로젝트도 받고 수주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선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빈살만 왕세자가 괜히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네. 괜히 우리나라 또 국빈으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라인 부분은 이미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수주를 받았고 또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또 추가적인 수주들도 받았고 뭐 MOU도 맺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사우디 네옴시티가 보다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또 기사 막 열심히 찾아보시고 막 하실 텐데 네. 찾아보시면 아직까지는 그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공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털을 다지고 있지만 일단은 왕세자가 이 친환경 시티를 만들려고 작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전에 이라크 재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대금에 대한 결제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불안감이 더 덜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만남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연 또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그 방문한다라는 거에 대한 주가의 시세는 이미 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어떠한 기업에서 수주를 받았고 MOU를 맺었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